예,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법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아마 존경하고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굉장히 명예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우 바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명예스러운 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려는 소신이랄까? 사명이 뭡니까? 결국 뭐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꽃이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유권자로서 그 한 표를 행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관위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그러한 어떤 선거의 공정성이나 그 법치주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 법치주의 실현에 일조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 가진 생각이 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PPT 두 개가 그려졌습니다. 위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뭘 느끼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무슨 반대하는 게? 저기 써 계신 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시. 아니 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는 플랜카드가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이재명 카톡검열 인공기가 그려졌어요. 요 플랜카드를 개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첩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가 작년 12월 16일 날 처음에 개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저것은 저렇게 달아놓으면은 표현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일반이 볼 때 특정인의 낙선을 도모할 인식이 있다고 해서 결국 254조에 의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그건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일부 보수와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거 계셔도 된다고 허용을 했어요. 허용하면서 취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용할 때는 254조에 의해서 안 된다는 취지야. 그런데 허용을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90조에 가지 않으면은 된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관위의 결정이 들쑥날쑥하면은 선관위 결정에서 누가 신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점을 참고하셔서 선관위에서는 결정을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2월 16일 날 처음에 개시 허용됐을 때 20일 날 이렇게 불허를 했는데 그 뒤에 보수 언론과 국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은 뭐 이게 그대로 갔겠죠.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됐는데 이렇게 결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광범위에 허용을 했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게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실시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런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도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한다면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르는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 논리 아닌가요? 탄핵 심판이 있고 나서 보궐선거가 1년이나 2년 뒤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만은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가급적 허용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거 상황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시 시점과 어떤 선거 제 시점과의 질문의 차이, 취지가 이해는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90조에 의하면은 일정한 기간 내에 조건이 붙인데 250조 그 조항을 적용한다면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에 선거를 치르는데 그 전에 탄핵되기 직전까지 아무리 비판을 하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 거에 과연 합리적인 해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선관위가 결정을 낼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조항에 있어서도 현실에 부응하게 법 해석을 해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 시간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21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